예. 안녕하세요. 네. 저 박사 여영국입니다. 저 민감을. 예. 웬일이 뭐? 이거 명함을 드리면 그 점자 인식이 되나요? 네. 예. 점자 제가 인식을 못했는데. 예.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네. 제가 직접 찾아뵀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별금지법 논의를 14년 동안 잠재운 국회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이면서 감염인, 장애인이라는 다중적 소수자로서 평생을 운동가로 헌신하며 살아내고 있는 윤가브리엘 대표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소승우 건순부 하이버 에이저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활동가 여러분들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차별 당사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충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함께 할 분들을 고민하다가 나누리 플러스 활동가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소수자이면서 에이즈 감염인으로 직접 차별에 맞서고 계시다는 말에 꼭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이브 에이즈 인권지침서와 익명검진제도, 직장검진, 건강검진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이 나서기 전에 마땅히 바뀌어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를 상대로 한 푸제온 공급투쟁은 정말 놀라운 눈물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윤가브리엘 대표님이 받은 도움이 특별한 행운이 아닌 모든 감염인의 권리가 될 수 있게 싸운 것은 소수자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연대였습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시민이면 누구나 온전한 자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당면한 목표의식 하나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단위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견뎌야 했던 차별과 모멸감, 그리고 버티고 버티다 끝내는 생을 마감한 분들의 빈소를 가장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마치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세상은 나이, 종교, 출신, 성적 지향 이런 당연한 차이를 서로가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함께 연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죽음으로 차별을 고발한 분들이 연대하는 것입니다. 윤가브리엘 대표님이 이 사회를 살아낸 시간들도 바로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숙제로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다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윤가브리엘 대표님과 소승우 건순부 활동가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HIV, 한국 사회에서 HIV 에이즈 인권운동을 한 지가 올해로 17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사회, 그리고 올해가 그 인류가 HIV가 처음 보고된 지 40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1981년도에 처음 환자가 보고되었으니까 벌써 이제 올해가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질병이 굉장히 많이 진화됐고, 그리고 그 질병을 치료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으로 많이 이제 진화가 돼서, 그러니까 약만 잘 먹으면 자연사 할 때까지 얼마든지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전파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어떤 에이즈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거는 80년대 그 공포, 그 수준에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고, 또 이제 한국 그 HIV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주로 감염되다 보니까 그런 낙인, 성적 낙인이나 이런 낙인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감염인 당사자들이 차별을 겪어도 그걸 대응하고 뭔가 맞서서
싸움을 하려고 해도 그러려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낙인과 공포, 차별이 심한 혐오, 거기에다 혐오까지 더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차별에 맞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많이 해오면서 이제 뭐 연대해주는 많은 활동가들, 오늘도 뭐 같이 왔듯이 그 정의당뿐만 아니라 많은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해주고 있어서 이제 오늘 HIV 인권운동이 많이 좀 발전하고 많이 알려지고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차별을 겪고 있으니까 차별이 좀 해소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차별은 아직도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감염인들의 그 차별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길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의료차별이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픈 사람이니까 아무리 뭐 병이 이제 좋은 만성질환이 돼서 약만 잘 먹으면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사람이니까 또 뭐 여기 다른 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HIV가 아니면 뭐 사고로 뭐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할 수도 있고, 일하다가 뭐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받거나 또 다른 치료를 받을 때 이 진료를 거부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들이 되게 이제 종합병원이죠. 거기가 이제 그나마 수술을 해주고 치료를 해줘서 거기를 그 감염내과가 있는 종합병원만 이용을 하는데, 그 감염내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조차도 뭐 중형 수술을 거부한다든지 뭐 고관절 수술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국가인권위 진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인권위가 이제 차별이라고 권고를 하지만 그 사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데, 최근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HIV 감염이 한 분이 그 빵 공장에서 반죽하는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딸려 들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잘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그때 한 밤 9시경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 수술해 줄 수 있는 데를 이제 일산 근처에 있는 그 큰 종합병원, 감염내과 있는 종합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는 이제 전문 의사가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거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이제 병원을 막 알아보고 하죠. 손가락 전문으로 하는 이런 수지 접합병원이 이렇게 지정돼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근데 그런 전문 병원들도 다 거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저희가 그나마 수술을 제대로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게 공공의료기관이거든요.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가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뭐 보라매. 근데 작년에 이 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응급실을 다 폐쇄한 거예요. 그리고 입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디서 또 받아준다 해서 일단 갔는데, 또 거기도 이제 감염내과 있는 병원인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의사가 없다는 핑계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HIV가 이유인 거예요. 하다못해 이 사람이 너무 피가 많이 흐르고 막 흘리고 손가락 계속 잘린 상태에서 몇 시간 있으니까 어디 누워서 잠깐 쉬기라도 좀 해달라 했는데 침대도 안 주는 거예요. 침상도. 그렇게 헤매다가 겨우 다음날 14시간 만에 다음날 아침에 노원구에 있는 뭐 병원에서 해준다 그래서 14시간 만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손가락 수술이나 이런 거는 제때 빨리 골드타임에 수술해야 이게 신경이 살잖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서 손가락 접합 수술해도 이제 이게 엄지 구부러지질 않는 거죠. 그게 가장 최근에 있는 사건이어서 저희가 그냥 의료 차별만으로 진정하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범주에 그러니까 꼭 복지법상의 장애인만이 아니라 등록된 장애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회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범죄하고 있잖아요.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포괄적인 법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적용해서 이제 진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장애인 장차법을 적용한 이유도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 당연히 차별금지법으로
진정을 했겠죠. 진정을 할 게 아니라 뭐 고소를 하든 뭐라도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우리는 어디 가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 단체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해봐라. 이미 외국에는 HIV를 이제 장차법상의 장애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미국이든 뭐 다른 여러 나라들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진정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심각한 문제인데 요양병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HIV 감염인들이 약을 잘 먹어서 그러니까 딱 내가 HIV 확인이 된 다음에 바로 이제 약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조절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돼서 건강하게 살아요. 아플 일도 없고. 그런데 내가 HIV로 인해서 양성 확인이 됐을 때 내가 어떤 그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 또 이제 내 부모나 가족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이제 넌 내 자식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면하고 버림받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자기 약 먹기를 포기하고 나 그냥 죽겠다 이렇게 차별받고 다 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이러고 살 바에 그냥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안 먹고 버티시다가 몸이 다 망가져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 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이 있지만 와상 환자가 돼서 아예 누워서 이 HIV가 뇌에도 잘 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약만 잘 먹으면 괜찮은데 약을 안 먹으면 이제 그렇게 와요. 그래서 막 흡착을 못 한다든가 뭐 치매도 잘 걸리고 시각장애도 HIV 때문에 저도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애가 생기고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면 요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양병원들이 전부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질병관리본부가 한 수동연세요양병원이라는 곳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우리 환자들을 거기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감염인 한 분이 상태가 심각해서 왔는데 응급실을 안 보내줘가지고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와 거의 수용소 같은 뭐 퇴원도 안 시켜주고 뭐 외출도 못하게 하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아무튼 말도 못할 인권 침해와 그런 차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문제 제기를 했고 질병관리본부도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2014년도 초에 이제 위탁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위탁계약을 취소했는데 수동연세 그 요양병원이 없어지니까 이제 다른 요양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고 취소하는 바람에 환자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몸도 안 좋은 환자들이 뭐 고시원을 간다든가 어딜 간다든가 하고 그래서 임시로 뭐 경찰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받아준다 해서 임시로 가 있고 또 이제 호스피스 병원인데 거기는 이제 거기서도 우리 딱한 사정 뉴스 보고 딱한 사정 때문에 자기네 좀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받아주고 했는데 이 기관들이 이제 임시로 받아준 거라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못 받아주겠다. 다른 곳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또 다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침 2016년도 경기도 양주에 있는 신안요양병원이라는 곳에서 자기네가 HIV 환자를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걸 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도 더 먼저 있던 병원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뭐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인권 침해가. 네, 인권 침해. 그러니까 퇴원을 안 시켜준대요. 여기 있는 환자들 거의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한테 외면받고 막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이 연락이 두절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퇴원도 안 시켜주고 보호자가 있으면 그나마 이해하지만 퇴원을 시켜주고 뭐 하지만 보호자가 없으면 퇴원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근에 한 분이 정말 막 그 원장이랑 막 대판 싸우고 막 욕을 하고 막 싸워가지고 겨우 나왔는데 이분 통해서 들려진 얘기가 한 여자 환자분이 거기 담 넘으려고 하도 표현하니까 담 넘어서 도망가려고 담 넘다고 걸렸는데 그분 사죄를 묶어놓고 그런 환경까지 봤대요. 그 외에도 그 안에서 정말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겨울에 난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난방을. 그러면서 환자들한테 다 거기는 우리 환자만 받거든요. 지금 50명 넘게 있어요. 근데 난방을 안 해주니까 대신 전기장판을 공동구매로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공동구매로 샀대요. 근데 전기장판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그것도. 그래서 낮에도 추워가지고 낮에 이렇게 돌리려고 전기장판을 켰는데
전기장판에 저기 온도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전기 소켓에 그 꼽는데 콘센트에 낮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게 어떤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럴 정도로 그 외에도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병원들이 이제 운영할 때 그냥 운영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가 HIV 감염인 환자를 받아주면 감염인에 대한 그 간병비 30만 원, 그 다음에 감염관리비 1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당 4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혀 뭐 정부하고 관리를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이 아니고 이제 재작년쯤에 저희가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질본에도 알리고 해서 이제 질본 사무관이랑 한번 거기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다른 활동가가 같이 갔었는데 이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질병관리본부가 요양병원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 사람들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가서 또 동성애짓 해가지고 에이즈 퍼뜨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수동 연세양병원의 그 원장도 염한섭이라고 그 보수 기독교에서 특히 동성애와 에이즈를 가지고 제일 앞선 선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막 과학적인 비과학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원장, 그 전에 원장이나 지금 원장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앞전에도 그랬듯이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보자 그래서 한 사람씩 빼내오는. 그러니까 당장 이제 혼자 일상생활 좀 가능하면 어떻게든 빼내서 뭐 하다못해 뭐 고시원에 살더라도 어디 살더라도 그거보단 거기 사는 것보단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 관계된 사람들 만나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못 받아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담당자들이 거기서 못 받는다. 에이즈 환자가 입원했다고 소문나면 우리 병원에 환자 안 온다. 질병 그 자체에 대한 공포, 뭐 무서움 뭐 이런 거 아니라. 질병에 대한 공포보다도. 그렇죠. 왜냐면 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HIV가 이제 죽는 병이 아니고 약만 잘 먹으면 막 당뇨나 고혈압처럼 얼마든지 산다라는 거를.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낙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그러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명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게. 차별하라도 걱정 마세요. 차별금지법에서 소송해도 되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